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주간의 놀라운 경험과 의대 합격 프로젝트, 겨울방학 의대 합격 윈터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가 겨울방학을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방학이라는 그 2달 정도의 시간은 평상시 학습의 6개월 정도의 학습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신 대비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기고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겨울방학의 윈터스쿨 수능 준비, 왜 그 시기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의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찍었었던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전국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비율이 수시에서 1876명, 정시에서 1204명 정도에서 약 3000명이 간 넘는 정도의 인원만큼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 그 다음에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2%, 충남, 충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40%,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은 35% 정도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니까 말 그대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대구, 경남이나 경북, 부산 지역의 학생들만이 이 대학의 의과대학에 지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해당 지역에 사시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처럼 특히 의학계열,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제주나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0% 이상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결국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대에 합격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졌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뽑는 의대 선발 인원이 600명 정도로 매우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대 합격하기가 용이하다,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선발 비율을 보면 또는 의대 선발의 전형의 방식을 보면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71%고 학생부 교과 비율이 14%이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를 가려고 하면 대부분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을 노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은 지역인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서 서울, 경기 수도권의 메이저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은데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교과 전형의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이처럼 60%가 넘는, 또 50%가 넘는, 40%가 넘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의대에 가기가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역인재 전형 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최저 충족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의대 합격하기가 쉬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가기에 선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인재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맞지만 가장 큰 고민은
수능 최저 충족을 해야 된다는 점. 예전보다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 10명 중에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7명 정도의 학생이 재수생, 3명 정도 학생이 고3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인재 고1, 고2,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 만들고, 그리고 내신 성적 만들다 보니까 수능 공부 안 되고, 수능 공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패하고 재수해서 수능 최저 충족해서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3년에서 끝나지 못하고 4년이나 5년 과정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것과 내신을 충족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방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관리 잘하고 수능 관리 잘해서 한 방에 간다. 아니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내신 관리 잘하고 수능은 다소 부족해서 재수해서 간다. 이런 공식이면 되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우리가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2021, 2022,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1학년도 수험생의 숫자가 49만 3천 명, 2022학년도에 50만 9천 명, 2023학년도에 50만 8천 명 정도 되어지는데, 재수생의 숫자는 2021학년도에 14만 6천 명 정도,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14만 9천,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올해가 15만 7천 명 정도로 비율이 크게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2022학년도 재수생의 비율이 29.2%일 때 올해 예상되는 재수생의 비율이 31%가 넘는 정도의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고3 때 안 되면 재수해서 간다. 이건데 문제는 재수생, 삼수생의 숫자가 계속해서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3 때 안 되면 재수해서도 안 되고 또 다시 삼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은 대략적으로 2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1.123으로 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3수, 4수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학력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까지가 마지막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3수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니까 지역인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의학계열에 합격하기에 유리한 점은 맞는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수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반드시 충족한다는 어떤 정의, 공식이 성립이 되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 2023학년도 수능 우리가 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수능 선택 영역별 변동사항을 보니까 문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이동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보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 전년도에 선택 비율이 29.4%였는데 올해 선택 비율이 34.1%로 비율이 증가했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53.2%에서 50%로 비율이 줄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38.2%에서 43.7%로 비율이 크게 증가됐죠. 결국은 뭐냐면 문과에서 이과 쪽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져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해졌다. 하지만 이과 비율이 많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수시의 선발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과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재수생의 비율이 어떻게 늘고 있냐. 6월 모의평가 지원자 현황을 통계로 보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학년도까지 졸업생의 비율을 보니까 2017년도는 12.67%였는데
2023학년도로 가면서 16.07% 정도. 보통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전체 재수생의 50%가 참여합니다. 곱하기 2를 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수능의 재수생의 비율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16.07%, 곱하기 1을 하면 32%의 재수생, 다시 말하면 재수생의 숫자가 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내신 관리하고 최대 약점 수능 안 되다 보니까 재수에서 수능 최소 충족해서 간다는 공식인데, 재수에서 안 되면 삼수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삼수로 가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거고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경우가 고등학교 3학년, 그렇지 않으면 재수까지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재수생의 숫자가 계속해서 느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였냐?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의대 학사 편입학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지금 선발하는 대학이 올해까지만 의학전문대학은 차의과학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뽑아요. 하지만 내년에 되어지면 건국대 글로컬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선발하지 않고 의대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의학대학 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는 학교는 차의과대학밖에 안 나와요. 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3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약학대학 편입학이 올해로 끝납니다. 마지막. 다시 말하면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의학계열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신입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다시 수능,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능, 또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수능, 이처럼 3수생, 4수생, 5수생의 숫자가 계속해서 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수능이 왜 어려우시냐?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많이 수능을 볼 수 있다면, 수능을 한 번 본 사람이거나 이제만 한 번 볼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점자나 수능에 대한 만족도가, 쉽게 말하면 만점 맞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수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본 사람들이 점점점 늘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거잖아요. 자꾸 시험을 보면 볼수록 유형에 적합해지게 되고, 유형에 적합해지면서 고득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이다 보니까 결국은 3수생, 4수생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국어나 수학의 과목에 있어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 간의 학력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재학생 같은 경우 국어 성적의 평균 점수가 96.3점일 때 재수생의 평균 점수가 109.6점입니다. 자, 수학 가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점수가 96.7점일 때 재수생의 점수가 105.8점이에요. 이만큼 고3과 재수생 간의 학력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점점 벌어지는 이유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학력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학력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수생 위에 3수생, 4수생들처럼 다수생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모든 과목에 있어서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수능은 수시에서는 수능 체제로 활용이 되어지지만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반영하는 유일한 표준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수시와 정시를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이유로 학력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1등급과 2등급으로 봤었을 때, 국어 1등급과 2등급으로 봤었을 때 이 안에 재학생의 비율은 약 7.6%밖에 안 됩니다. 전체 재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1등급과 2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7.6%인데 재수생과 검정고시를 합쳤을 때
수능 1등급과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21.2%예요. 결국은 뭐냐면 재수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1등급과 2등급을 맞을 확률이 비율이 3배가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남이나 경북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약 52%,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는 내용을 설문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 55%가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경우가 가장 어렵다. 수능 공부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25% 학생들이 내신 관리죠.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의학계열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1등급 1.1에서 1.4567 정도의 내신 성적은 되어야 의대든 치대든 한의대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매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부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관리가 중요해요. 또 학생부 교과로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타가 있습니다. 한 10% 정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학 계열의 꿈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민은 과연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 그리고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의 가장 큰 고민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대도시 중심의 학생들보다 최대의 약점은 결국은 수능 공부예요. 대부분 지방에 있는 학원들은 내신 대비 중심의 학원들이기 때문에 수능 지도하는 학원들이 많지 않고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아요. 그럼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강의를 의존해서 공부하는 건데 인터넷 강의라는 것 자체가 단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여름방학이라는 시기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고 또 8주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취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신 공부에 거의 집중하느라고 수능 공부를 못했다면 이번에 4주나 8주 정도의 겨울방학을 통해서 반드시 수능의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내에서 수능 최저 충족하고 대학을 가는 방법 이걸 택해야지 아니면 적어도 안 돼도 재수까지 가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재수에서 밀려서 삼수로 가시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재수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최저 충족하고 내신 관리해서 원하는 의과대학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겨울방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윈터스쿨이 짧다는 거죠. 자, 짧게 생각하면 윈터스쿨은 4주입니다. 최대 길게 생각하면 8주 정도의 시간이 나올 거예요. 이 공부의 시간이 4주나 8주가 아니라 6개월이나 1년이라고 하면 방식이 달라지죠. 그런데 4주나 8주다? 라고 하면 뭡니까? 첫 번째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거고 두 번째는 학생의 현재 학습 상태나 진도의 내용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어져야 할 거고 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거고 바로 1대1 맨투맨이 이루어져야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한 번에 20명, 30명 있는 윈터스쿨을 가서 적응해 새로운 교재 받아 수업 들어 하지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야 내가 모르는 내용이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낭비하고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게 되고 그럼 다음번에 찾아오는 건 여름방학이거든요. 여름방학은 4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겨울방학이라는 과정은 1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고등학교 3년 중에서 이번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겨울방학 가장 효과적인 윈터스쿨은 뭐냐? 바로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의학계열 윈터스쿨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겨울방학 짧은 4주나 8주 정도의 윈터스쿨 프로그램으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프로그램이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탐
모든 과목의 한 반의 정원이 5명에서 6명 정도의 소수 인원, 그리고 특히 중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은 1대1 과외식 수업을 병행을 합니다. 수업하신 선생님이 바로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재수학원이나 일반적인 윈터 프로그램이 하루에 7교시, 8교시의 프로그램이라면 저희 학원은 하루에 4교시 정도의 수업, 그리고 약 8교시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들을 병행을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윈터스쿨을 가보니까 뭐하고 똑같아? 내가 다니던 학교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1, 2, 3, 4, 5, 6, 7, 8교시의 수업을 듣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조금 공부하다가 잠자는 거니까 결국은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업들이 여러 명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나의 목적과 진도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학생 맞춤형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하루에 4교시, 그리고 1대1 수업, 이니까 결국은 4시간 정도의 집중화되어진 수업, 그 다음에 8시간의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보완이 되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예습, 수업, 복습의 피드백 수강표를 운영을 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충분히 학생이 예습하고, 그리고 자기 맞춤형 수업을 듣고, 그리고 복습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2시까지 무한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 1대1 질의응답과 학습관리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학하시게 되어질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지참하시게 되어지면 제가 직접 학생과 상담해서 이후에 학습 계획이나 로드맵, 또 현 학습 상태에서 개선할 점들,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너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숙사가 연계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모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치동의 기숙사들이 좀 조기에 매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작 윈터스쿨에 참여하고 싶어도 숙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윈터스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윈터스쿨에 참여하실 분들은 10월 중으로 윈터스쿨 프로그램들의 예약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런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등학생이라면 하이브리드 윈터스쿨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적합하냐? 첫 번째는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그쵸? 열심히 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뭔가 학습에 대한 방법을 잘 못 찾고 있는 거죠. 그쵸? 과목별 학습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한 것이 노하우가 부족하거나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이거나,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학생 1대1 수업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저희 학원에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원들의 윈터스쿨의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1, 2, 3, 4, 5, 6, 7교시 집단식 수업 듣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밥 먹고 조금 공부하다가 자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은 많이 보내고 자리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공부,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본인이 계획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인원 1대1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대략적으로 85%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대1 개인 수업에 대한 추가, 그 다음에 과탐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국영수 특강의 선택 과목을 통해서 수업을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맞춤형으로 프로그램들을 추가적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의 과목 선택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일종의 겨울방학의 프로그램을 자신에게 맞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학원과 과외 사이에서 시간 낭비와
학습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때 자녀분들한테 너 이번에 겨울방학 때 뭐 할 거야? 이러면 다들 계획이 있어요. 난 이번에 겨울방학 때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하지만 우리가 벌써 몇 번 속아봤죠. 막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겨울방학 막상 들어가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잠자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이번에 겨울방학만큼은 더 이상 놓칠 수 없다. 반드시 이 겨울방학 때 공부의 습관 잡아야 되고 이 겨울방학 때 수능 기초 잡아야 되고 이 겨울방학 때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도록 공부를 충분히 압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의대나 치대나 약대 등의 합격을 꿈꾸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하이퍼리뷰 윈터스쿨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학원에 오시게 되어지면 지금 학원의 전경을 좀 보시게 됩니다. 학생들마다 개인별 학습 공간, 자습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다가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는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한 반에 5명 또는 1대1 소수 수준별 수업을 병행하게 되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리로 이동을 해서 뭘 하게 되냐면 예습과 복습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아침 또 저녁에 갈 때는 학생의 학습 상태에 대한 공부한 내용에 대한 멘토링이나 카운슬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학원에서는 개인별 자습실, 그 다음에 열람실 또는 강의실 등등과 같이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공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방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겨울방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결국은 학습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윈터스쿨은 정말 가치 있게 보내시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실 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윈터스쿨은 얼마야? 4주. 길면 8주. 4주나 8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 결국은 뭐냐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무한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아기에게 최적화되어져 있으면서 학생을 밀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만 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오늘부터 겨울방학 윈터스쿨에 대한 예약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